여러분, 요즘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밥을 먹고 나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나른해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느낌 말입니다. 어떤 분은 식사를 하고 나면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소화가 잘 안 되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이런 증상 뒤에는 우리 몸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 건강 분야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현상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혈당이 조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반복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 그리고 노화 속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조절 능력이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에 이 혈당 스파이크가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천천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식사 후에 졸음이 심하거나 식사 후 갑자기 단 음식이 당기거나 몸이 피곤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혈당은 정상입니다. 아직 당뇨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심을 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계속 피곤하고 식사 후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졌나? 하지만 이런 현상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이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혈당 검사에서는 정상인데 식사 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때 자주 발견되는 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주성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침에는 토스트와 커피, 점심에는 국수나 덮밥, 저녁에는 밥과 반찬을 드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식사를 하고 나면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TV를 보다가도 꾸벅꾸벅 졸게 되고 오후가 되면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해지려고 과일을 많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히려 피곤함은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모든 원인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였습니다.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몸을 하나의 도시로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도시의 도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혈당은 그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자동차가 도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 갑자기 자동차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갑자기 붐비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특히 흰쌀밥, 빵, 설탕이 많은 음식은 마치 고속도로로 자동차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놀라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합니다. 이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나오면 혈당이 다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갑자기 졸리고 힘이 빠지고 단 것이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혈당이 올라가도 몸이 빠르게 조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호르몬 변화도 생깁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이면서 혈당이 더 쉽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보다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아주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조금만 바꾸면 몸이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는 순서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밥부터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부터 먹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마치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채소를 먼저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음식, 예를 들어 생선이나 두부, 계란을 드시고 마지막으로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바로 소파에 앉거나 TV를 보며 쉬십니다. 하지만 식사 후 10분 정도만 가볍게 걸어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이것은 마치 도시에 자동차가 많아졌을 때 우회도로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혈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당뇨병 치료를 받고 계신 분, 혈당 약을 복용 중인 분, 또는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식사 방법을 크게 바꾸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복 운동이나 식사량을 갑자기 줄이는 방법은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관리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주성 어르신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식사 순서를 바꾸고 식사 후에 15분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음식 간식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식사 후 졸음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오후 피곤함도 많이 사라졌고 활력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이 예전보다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생활 습관 변화가 몸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오래 씹는 식사 습관, 규칙적인 수면, 매일 30분 걷기. 이런 습관들은 혈당 조절뿐 아니라 심장 건강과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조금만 신경 써도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식사부터 채소 먼저 드셔보시고 식사 후 잠깐 산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천천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거나 새로운 영상을 계속 쉽게 보시려면 구독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